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3사 합병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첫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각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3사 합병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알고 싶다면 셀트리온 3사 합병이 되면 가장 유리한 종목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3사 합병에 관련된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루머들이 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루머가 나오는 의도,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각 3사가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왜 그 의도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3사 합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키워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3사 합병설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계속 합병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주들이 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결과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계속 나오는 루머, 3사 합병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자 기사예요. 미국을 뚫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 달 상장문을 두드린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날짜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이 날짜 순서대로 기사가 계속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7년 7월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되기 한 10개월 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사를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되면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되면 장기적으로 셀트리온과 합병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장을 하려면 9개월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되면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네, 2달이 지난 기사인데요. 아까 10월자 기사였잖아요. 16년 12월 19일자 기사를 보면 한병화 연구원은 셀트리온이 램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럽 시장에 바이오시밀러를 넣게 됐다며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년 상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나 셀트리온과 합병도 추진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시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부 회계 처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상장되기 전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정 시점이 지나서 셀트리온과 합병도 추진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17년 7월, 셀트리온 상장 일자가 17년 7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상장 바로 직전인데요. 네, 기관 투자자 셀트리온 헬스 지배구조 문의 세도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이 이제 6월 26일부터 3주간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로드쇼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그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질문은 향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한 달 후면 상장되는 회사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상장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관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답은 이 로드쇼 과정에서는 당연히 합병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 지금 우리 이제 잘 해보려고 상장을 하는데 바로 합병한다 하면은 사실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드쇼 과정에서는 합병 계획이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증폭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합병 안 한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얘기하지만 네, 시장의 기대감은 아마 상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사 합병에 대해서 계속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회사고 왜 합병에 대한 루머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3사의 각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판매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약품은 셀트리온이 생산하고요. 그거를 판매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또 일부 셀트리온과 함께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도 관여하긴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은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의약품을 글로벌 판매,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3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시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회사로 셀트리온 제약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홀딩스에 묶여있는 회사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서정진 회장의 개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셀트리온을 쓰고 있지 사실 셀트리온, 진짜 셀트리온 기준에서는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논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은 왜 3사가 합병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이 41.4%로 조사 대상 기업 집단 59개 중에 가장 높아요. 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인 경우에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30% 이상,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 게 35%니까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또는 국내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독점적으로 해외에 유통 판매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제품을 넘기고 이를 실적으로 잡는 구조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 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제품을 생산을 하면 판매하는 것도 본인이나 혹시 그 관련된 계열사가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본인과 관계없는 이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줘서 이 회사가 성장하게끔 도와주냐라는 게 이제 문제제기의 핵심이에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관계가 잘못됐다 라고 보는 거죠. 서정진 회장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두 회사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업 관련된 리스크를 분리한 거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돼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세 환급 소송을 신청하는데 결국 패소합니다.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해 132억을 내야 한다. 2013년과 14년에 부과된 것으로 서 회장은 매년 70억에서 100억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세금을 안 내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회사를 합치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한 회사가 되면 뭐 서로 밀어주기, 밀감 몰아주기 이런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합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을 팔면 돼요. 아까 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에 대한 지분이 있을 때 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분을 팔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셀트리온가 이걸 합병하냐고 보냐? 서정진 회장이 지금 몇 년째 이 주식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매년 100억 가까운 70억에서 100억 가까운 세금을 내면서 그냥 떼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내가 만약에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낸다 매년 70억씩 낸다 생각하면 이거 당장 팔아야죠. 5%만 팔면 어쨌든 이거 해당 안 되는데. 근데 서정진 회장은 일단 매년 이거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방법 이거 두 개 합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결국에는 합병할 거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그런 생각이다. 라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믿는 이유예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이 합병하면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더 탄탄한 종합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개를 합치면 시총이 32조 원대로 바로 시총 4위 규모에 올라요. 네이버를 넘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은퇴를 예고한 서 회장의 기업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구조를 살펴보시면 서정진 회장이 지금 95%로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20%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20%는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이 지분율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지분율을 생으로 주가를 매수해서 올리기에는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서정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35%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합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분 보유가 가능하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 관련된 회사를 조금 더 지분율을 강화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탐낼 만한 그런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하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계속 반복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합병 이슈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사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서정진 회장은 단순 합병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계속 이제 합병하냐 안 하냐 노이즈가 많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순 합병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 합병은 없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단순 합병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글로벌 M&A 등의 이슈가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쪽 문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완벽하게 루머가 잠식이 안 돼요. 시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는 언젠간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달 후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달 후에 나온 11월자 기사를 보면 김영기 셀트리온 대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시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은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두 달 전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단순 합병은 없다. 그리고 11월 돼서 합병 계획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결국에는 할 거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 나온 기사죠. 셀트리온 3사 내년 합병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주주가 원하면,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주주가 원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세 회사의 합병을 검토하겠다라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합병을 한다면 생산, 유통, 모든 기능을 가진 진짜 말 그대로 종합 바이오 회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합병을 해야 한다. 근데 다만 주주가 원하면 이라는 단서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3월달 기사를 보면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 합병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오는 3, 4분기 합병 방안을 회사가 제시해서 임시주총에서 주주 의결에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주주들의 뜻에 따라 합병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서정진 회장이 계속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면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주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주주들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반대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셀트리온 현재 3사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이 현재 기준으로 4.5조 정도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43.4조 정도 돼요. 합병을 하는 두 회사를 합쳐도, 시총을 합쳐도 기존의 셀트리온 시총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더 적은 회사와 합병되기 때문에 굳이 회사의 발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냐? 현재 셀트리온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이요, 매출액이 1조에 영업이익이 4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거의 40%가 나는 정말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영업이익이 10%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1조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7%밖에 안 나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사가 합병을 해서 더 발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건 셀트리온, 내가 지금 주주로 있는 셀트리온은 무려 영업이익률 40% 가까이 나는 회사인데 굳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주들의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 주주들이 영업이익률만 갖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지배구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의 개인 회사예요. 35%.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20%.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정진 회장은 합병을 통해서 지분율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지분 보유량을 늘리고 싶은 건데, 즉, 이 신주를 더 많이 받으려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보통 이제 이게 이렇게 흡수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높아야지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렇게 합병이 된다고 하면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는 낮게 하고 싶을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평가를 높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셀트리온 주주들이 뭐 영업이익률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은 지금 합병 비율을 몇 대 몇으로 갖고 오느냐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을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홀딩스에 셀트리온 관련된 이제 특수관계인이 한 23%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9%, 국민연금이 한 8%, 그 외에 소액주주가 60%예요. 국민연금이나 이제 아이온 인베스트를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기업이 하자고 하는 쪽으로 찬성표를 쉽게 던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약간의 뭐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기가 사실 지금은 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최대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게끔 납득할 만한 합병 비율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도 결국에는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주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합병 거의 뭐 소액주주의 영향력 거의 없던데요? 웬만하면 이제 경영진이 결정한 대로 다 되던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병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반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냐면, 즉 쉽게 말하면 나는 합병에 찬성하지 않아. 근데 사실 소액주주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합병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주식 그냥 돈으로 돌려줘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느냐? 실제로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합병이 깨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사례인데요. 작년에 제넥신과 툴젠이 합병을 하려 했었어요. 그리고 툴제넥신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하려 했고, 제넥신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고요. 툴젠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둘 다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합병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회사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감당할 돈이 없다 보니까 합병이 무산돼요.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회사 측은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되는 매수 대금이 1,300억과 500억을 초과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계약의 합병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전했다고 하죠.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합병을 포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셀트리온 사례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현재 그때 당시 시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냥 이참에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여서 사실 셀트리온과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이랑 아이온인베스트먼트의 동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소액 주주를 설득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적게 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다 살펴봤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핵심은 합병 비율 산정이 3사 합병 간의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비율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병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사 합병했을 때 가장 유리한 기업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3사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가장 유리한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결국 3사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자본시장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결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합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정진과 한 배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셀트리온 대비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전기차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바이오든 전기차든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강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